앞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KBS 그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안이 이제 시행령이 의결되는 방안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거 유사한 사례가 앞에도 있었어요, 그죠? 서울시 교통방송 같은 사례들이 재정으로 뭔가 압박을 가해서 방송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네. 그 정치권이나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장이나 정부의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죠, 그죠? 교통방송 네. 사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교통방송이 이름이 TBS,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교통방송은 과거 이름이어서 제가 좀 예,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오랜 네. 동안 교통방송이어서 그렇게 기억하는 시민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근데 명칭은 이제 변경이 됐고요.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TBS는 공영방송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교통방송 시절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의 출자 기관이지만 명백히 방송사로서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네. 네 그렇게 해서 별도의 재단이 있죠. 예 이제는. 별도의 네. 재단으로 독립을 네. 했는데 이 재단으로 독립을 한 거 하고 그 재단을 서울시에서 네.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공적 지원을 해주는 근거로서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네. 이 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채택이 되거든요. 네. 의결을 거치는 건데 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 의회가 다수당이 바뀌었죠. 다수당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72명, 그다음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36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갑작스럽게 그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 안을 낸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을 낸 서울시 의원이 공교롭게도요. 최시중 의원의 딸인 최호중 아, 네. 거기가 서울시 의원입니다. 떨어졌었는데 다시 실현이 다시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 최시중 음.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진짜 이명박 시절 공교롭네. 네 언론 장악, 네. 언론 탄압 네. 장본인이었고요. 또 종편, 네. 종편 설립을 주도하면서 종편에 특혜를 줬던. 음. 그래서 지금도 미디어 공공성과 미디어 시장을 교란시킨 네.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음. 아주 평가를 혹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의 딸인 최호중 네. 위원, 최호정 네. 위원이 네. TBS가 편파 방송을 한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TBS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냈죠. 네. 그리고 그것도 일사천리로 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11월에 통과를 하고 그 폐지안에 따르면 이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예를 해요. 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돼서요. 네. TBS는 어떠한 지원할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거기는 그 광고도 못 하잖아요, 지금. 거기는 이제 공영방송이고 네. 상업 광고가 허용이 안 돼 있어서 공적 재원 지금도 예산이 어쨌든 책정이 안 된 게 많아서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아요? 조례 다른 그러니까 지난해 프로그램들은? 조례만 폐지된 게 아니라 네. 서울시에서 또 예산 예산을 삭감까지 줄였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네. 80억을 줄여가지고 네. 이미 줄어든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또 올해 받아야 될 예산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 TBS는 그 왜 병상에 저 정말 이렇게 누워만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못 하고 직원들 월급만 나가는 꼴이죠, 지금. 그 그러니까 인건비만 겨우 네. 그 재정이 확보가 된 상태니까 뭐 제작을 못해서 네. 음악 방송 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작 마비 상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이 KBS에게 닥칠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TBS가 내일의 KBS다. 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네. 이 TBS에 목줄을 줬더니 음. TBS가 막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걸 봤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라디오에서 뭐 1등 하던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그 진행자 네. 뭐 제작진은 나갔고 네. 그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예산 확보가 안 될까 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방송사가 존재하나 방송을 하지 못하는 네. 이런 거를 보고 네. 돈줄로 목을 매는 돈줄로 네.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말이죠? 확실한 언론 장악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이 수단을 KBS에도 적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KBS의 그 공적 재원인 수신료 네. 분리징수를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 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정말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또 다른 방송 지형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오면 네. 뭐 지금 막 뭐 언론계에서 각종 그 설이 무성한데요. 네. 이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부터 이제 착수를 할 거다. 그 중에는 KBS 지금 수신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민영화 이야기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바로 또 국민의힘이 ETV 네. 폐지론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예, 네. ETV 폐지론 이야기 나왔죠. 예, 벌써 나왔습니다. 네. 엊그저께 네, 네, 국민의힘 폐지. 박성중 의원이 네, ETV 폐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MBC 민영화론도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BC는 지금 지분이 70%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네. 법인 네. 예, 있고요. 그리고 30%는 정수장학회가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 그렇죠. 건 너무나 잘 알고 네, 있죠. 네, 네. 이 정수장학회 30% 지분도 민간에 매각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MBC도 해체하지 않겠냐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그건 네. 벌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YTN은 공기업들이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주요 주주예요. 네. 최대 주주가 1대 주주가 한전, 2대 주주가 마사회인데 한전하고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벌써 다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분 매각하는 주관사도 선정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건 이 매각을 할 때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위원장이었을 때는 이 승인이 순조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여러 언론 사회단 시민단체에서 공영방송 YTN을 그 민영화 매각하는 것은 엄격한 심의를 해야 된다. 네. 공영방송을 함부로 시장에 내줄 수는 없는 거다. 더욱이나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동관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으로 온다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송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허들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YTN의 지분 매각, 네. 그러니까 YTN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작업을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심지어 YTN 매각 과정에서는요,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TV와 라디오를 분리해서 라디오는 지금 라디오 채널이 없는 TV조선에 매각할 거다, 줄 거다. 네. 네, 그다음에 별 이야기가 다 떠도는군요. 예, TV는 채널에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설이 나돌자마자 이제 언론 시민단체들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 가서 막 또 캠페인하고 규탄. 데모하고. 네, 네. 했더니 김재호 그 채널 A 대표가 나는 염려하는 말만 했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본인이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채널 A로 매각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각까지 이거는 몸통 뭐 팔다리 쪼개서 팔겠다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구상인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마구 떠도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떠도는 게 실제로 하나하나씩 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YTN 매각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빨리 실현될 건가? 근데 실제로 다 실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소문이나 설로 돌던 거는 절반은 되고 뭐 절반은 안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소문과 설이 거의 다 실현되는 소문이 것도 막 일치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 이 언론 장악과 탄압 국면에서 그러면 놀라울 정도입니다.